오늘은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처음으로는 우리 조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변동성 커진 조선주. 어디까지 갈까? 변동성 커졌는데 네. 지나고 보면 항상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 변동성에 돈을 태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선주 어떤 시각이실까요? 계속 당분간 좀 내년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 해군 MRO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도 지금 잠수함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러우 전쟁이 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방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2기 출범하면은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그럼 자기네 각국에서도 어쨌든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더 주는 것보다 우리가 좀 우리나라의 그런 국방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특히나 트럼프의 그런 정책,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라던가 석유를 개발을 하고 좀 시추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12월 달에 이제 첫 시추를 위한 장소라던가 그다음에 시추선들이 지금 우리나라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의 이런 상승이 저는 당분간 모멘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사실 이제 어떤 종목으로 그 옥석 가리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한화오션 원체 잘 나가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을 고발을 했었다가 지금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구축함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우리 다 잘 살아보자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 고발 취소한 의미는 사실 그들만 알겠죠. 우리가 감히 좀 예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굳이 노이즈 만들 필요 있겠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대기업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이랑 우리가 경쟁을 해야지 굳이 왜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고발 취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는 좋지만 어쨌든 굳이 서로 노이즈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오션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축함뿐만이 아니라 잠수함이라던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방산과 연결된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대왕고래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제 관련주들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사실 조선은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트레이딩 가능한 섹터를 찾자면 지금 자리에서 조선 그 안에서 대왕고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괜찮다? 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 지금 성광밴드가 급등 나왔잖아요. 근데 성광밴드가 관이음새 피팅밸브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도 하지만 저 관이음새랑 피팅밸브로 그 대왕고래 때 많이 움직였던 게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장이죠. 네, 그러니까 화성밸브가 원래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성광밴드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광밴드랑 태광 두 개밖에 없어요. 관이음새 피팅밸브 하는 기업이. 넥스틸이나 휴스틸 이런 종목은 있긴 한데 이 두 개가 거의 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정도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도 좋고 지금 조선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쪽과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성광밴드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였고 화성밸브랑 기타 이제 대왕고래 관련 종목군들이 좀 많이 쉬어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 이 모멘텀을 계기로 관련 종목군들이 좀 일찍 상승 나오지 않을까. 피팅밸브에선 그럼 성광밴드를 가장 좋게 보세요? 네, 일단 사실 대장이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대장을 따라가지 않으면 좀 약간 소외감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후속주들도 있지만 그 종목군들 상승폭 자체가 작고 이런 성광밴드 같은 종목의 상승폭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도 대장격 역할을 하면서 빠질 때도 좀 무섭게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3개월로 봤을 때 30% 넘게 올랐는데 사실 요 며칠 이 시세가 다 나온 거거든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조선주 내에서 탑픽을 골라주신다면
너무 좋은 종목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너무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종목 주실 거예요? 네. 어쨌든 성광밴드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고 단기에 좀 많이 올라서 좀 단기 차익 매물 욕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후속주인 저는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재 쪽이네요. 네, 그럼 여기도 동성화인텍도 대왕고래예요? 대왕고래랑 연결될 수도 있죠. 여기가 LNG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포커싱이 LNG 운반선이 포커싱이거든요. 네. 근데 이 LNG 운반선이 대왕고래랑 연결이 돼요. 왜냐면 거기서 뭔가 발견을 해서 시추를 하게 되면은 예.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엮이니까 만약에 거기서 뭐 천연가스든 뭐든 발견을 못하면은 당연히 좀 뭔가 문제가 될 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그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엮여 있어서 지금 더블 재료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본행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겁니다. 뭐 천연가스라던가 운반할 때 보통 액화를 시켜가지고 운반시키거든요. 근데 그 액화하면은 어쨌든 발열이 생기거나 이러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따뜻하게 보온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본행은 말 그대로 차갑게 유지시키는 걸 본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LNG 운반선이나 이런 데 관이 있어요. 예. 그 관에 안에 들어가는 어. 그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가 우리나라 3사 조선소에 다 납품하고 있는 네. 이미 과거에 계약한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경쟁사가 또 한국카본이 있는데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이 또 둘 다 경쟁 관계죠. 사실 근데 본행제 하면 한국카본이 더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카본이 기업 이슈 이래서 주가가 밀린 다음에 지금 회복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광은 실적이 조금 안 좋아서 성광밴드가 지금 더 세고 네.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 비교해 본다면 뭐 둘 다 그런 본행제.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국카본은 기업 노이즈가 살짝 있었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동성화인텍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LNG 운반선이 주력 선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27년도까지 수주정고 꽉 차 있지만 그래도 LNG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크다라는 점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동성화인텍이 주가가 진짜로 잘 안 움직여요. 지금 하단으로 10,000원, 네. 상단으로 15,000원 큰 박스 안에서 지금 이 안에서 네, 계속 왔다 움직이죠. 갔다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럼 뭐 이거는 지금 월봉이나 뭐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은 딱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게 보시면은 이 52주 나오잖아요. 지금 1년으로 딱 봤을 때거든요. 하단 15,000원, 상단 14,000원 저기 위아래서 예. 크게 여기서 이제 박스권 매매 네. 관점에서 좀 괜찮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네. 딱 시기가 괜찮은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좀 한번 날아갈 수 있다.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어서. 연고점이네요. 네, 목표가 맞습니다. 어디가 괜찮아요? 네, 목표가는 일단 17,500원. 손절가는 12,500원 잡고 네. 돌파 나오면 간다 약간 이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0원 넘어가는지 여부 일단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목표가 17,500원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전 이야기 해볼게요. 원전 어떻게 보세요? 금요일에 시세가 다시금 나와줬는데 역시나 좀 변동성이 커진 섹터가 아닐까 싶지만 원체 주변 환경은 원전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예산안 통과됐다. 소식이 금요일에 전해졌잖아요. 다시 한번 수급 몰린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원전도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네. 섹터거든요. 조선도 그렇고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펼칠 정책과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미국의 뉴스킬 파워라는 엄청 올랐죠? 기업이 지금 $30가 넘었거든요. 네. 저점 대비 지금 거의 4배가 넘게 거의 뭐 50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700% 넘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갔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그에 비해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사실 이 SMR이라던가 이런 쪽의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BHI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 SMR 모멘텀,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자꾸 이제 거기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해지면서 BHI가 계속 시세를 주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장은 확실히 BHI가 맞는데
요게 이제 대형주 단에서 과연 누가 움직일 것이냐, 요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선이랑 시각은 동일하십니다. 뭐 원전도 트럼프 트레이드 그 중심에 있다 보니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전도 굉장히 많이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화제의 중심은 SMR, 결국에는 네. 소형 모듈 원전인데 앞서 뉴스케일 파워도 언급해 주셨듯이 원체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SMR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잘 가는 쪽은 아닌 것 같아서 더 갈까요? 지속 관심권에 둬야 될지요? 결국에는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원으로 SMR을 쓸 것이다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게 이제 지금은 너무나 기대감만 큰 거 아니냐. 실제로 뭐 구체화된 게 없는데 네. 왜 이게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원자력 발전 개발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땅이 너무 커서 그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해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실리를 따져봤을 때 뭐 원전 뭐 해가지고 신재생 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로 데이터 센터까지 경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거 이제 공급망 구축하는 데만 비용이 엄청 들어요. 시간도 엄청 걸리죠.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곳에다가 네. 근처에다가 이제 ESS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 거기서 옆에다가 뭐 SMR 같이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또 메가팩 사업 있잖아요. 그 ESS랑 쉽게 엮일 수 있는 거는 사실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 SMR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그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네. 점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SMR과 함께 그럼 ESS까지 같이 보면 좋겠네요. 네. 현재 시점에서요. 같이 보셔도 좋은데 네. 사실 ESS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또 2차 전지랑 연결이 돼요. 사실 ESS는 네. 여기에 넣을 수가 없었던 네, 건 맞아요.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 보통 그렇죠.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 근데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ESS가 결국에는 저는 그 데이터 센터에 부족한 에너지 공급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ESS 관련해서도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 셀업체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결국에는 SMR, ESS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뭐 연료전지 같은 쪽 이런 쪽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수소 연료전지, 네. SOFC 네. 관련주들까지 좀 볼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원전주 탑픽 골라본다면 네. 원체 이제 잘 갔던 쪽은 BHI, 뭐 SMR 관련주들 어디를 바라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뭐 BHI는 너무 많이 또 올랐고 좀 후속으로 갈 만한 종목 본다면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 큰 종목 바라보시네요. 네, 왜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물론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못 오른 것도 있고요. 네. 특히나 여기가 이제 2019년도에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역시나 이제 앞으로 지금 SMR 수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네. 이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도 파운드리 기업 있잖아요. 여기도 약간 SMR 파운드리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외 기업들이 주문 설계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공해 주세요라고 주문 넣으면은 그래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이었고요. 목표 주가 지난 금요일에 한 22,000원인데 역시나 좀 답답한 횡보인 것 같아요. 어딜 볼까요, 목표? 뭐 크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3만 원? 네, 3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뭐 기간이야 단기간에 되기 어렵겠지만 3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고 좀 꾸준히 끌고 가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 목표가 받았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챙겨볼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시장이요? 네, 오늘도 지난주와 크게 별 다를 바 없이 조선 쪽에 아무래도 조선주. 네, 수급이 쏠릴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조선 기자재 쪽에서 추가 상승 여력 있는 종목군들 좀 옥석 가리기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바이오랑 외국인들 수급 유입되는지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군들 안에서 네. 좀 옥석 가리기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SP인베스트 이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